안녕하세요. 저희는 언어병리학과 신경언어연구실 석사과정 박나연, 문금채, 정지민입니다. 오늘 저희는 JSLHR에 게재된 Neuroplasticity in Aphasia라는 논문을 리뷰한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실어증 환자의 언어 회복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모델은 회복을 일종의 계층적 구조로 설명하려 했지만 실제 환자들의 손상 위치나 크기, 개인차와 같은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연구들은 좌우 방구 그리고 언어 영역을 넘어선 일반 인지 처리 영역까지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 회복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시간으로 뇌졸중 발생 후 경과 시간을 나타내며 Y축의 경우 왼쪽 Y는 언어 과제 수행 중 뇌 활성화도를, 그리고 오른쪽 Y축은 실어증 회복률을 나타냅니다. 좌방구 활성화가 감소되면 우방구 활성화가 증가되고 좌방구 활성화 회복이라는 U자형 패턴은 실어증 회복의 전형적인 흐름으로 제시됩니다. 최적의 회복은 좌방구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우방구의 보상적 역할은 중간 단계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좌방구 중심 회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실험 연구가 아닌 문헌 리뷰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양한 fMRI, 그리고 VFMRI, 연결성 분석, 그래프 이론 기반 논문들을 분석한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4가지 주제로 정리하여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정량 및 정성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언어 회복은 양측 뇌 영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름대기와 의미 처리 과정에서 좌방구 언어 영역의 활성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우방구 언어 영역도 보상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도메인 제너럴 영역도 보상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연구마다 활성 영역은 다르나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합니다. fMRI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실 중 하나는 언어 과제를 수행할 때 좌우 방구가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언어 기능이 좌방구에 집중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양측 반구가 모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뇌 활성화 정보만으로는 회복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어증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결성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좌측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의 언어 및 인지 처리 네트워크에서 기능적 연결성이 손상되었거나 좌측 칼칼린 컬텍스, 서두엽, 상전두회, 그리고 내측 상전두회에서 지역적 동기화가 저하된 현상을 보고하였습니다. 만성기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6개의 휴식 상태 네트워크와 의미 처리 네트워크의 연결성에 비정상적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과제 기반 fMRI를 사용해 좌우 전측 측두엽 사이의 비정상적 연결성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언어치료 이후 뇌의 연결성 변화를 다룬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치료 후 뇌의 여러 영역 간 기능적 연결성, 즉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가 회복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좌측과 우측의 하전두회, 레프트 앤 라이트 임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 변형상회,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 그리고 중간 측도회, 미들 템퍼럴 자이러스 같은 언어 관련 영역들에서 이러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 아부탈레비 연구진은 이중언어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름대기 훈련을 실시했고 그 결과 레프트 임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의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이름대기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2010년 비탈리 연구팀은 음운 단서 치료를 적용한 후 레프트 앤드 라이트 임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 그리고 라이트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 간의 연결성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4년 바니스 연구진은 음운 및 음이 기반 치료 후 레프트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 그리고 라이트 임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에서 자발적인 뇌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ALFF, 저주파 진폭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키란 연구진은 음이 기반 이름대기 치료 후 레프트 임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 및 이와 연결된 주변 영역에서 기능적 연결성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2016년 덩컨과 스몰의 연구에서는 모방 기반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서사 능력이 향상되었고 뇌 네트워크의 모듈러리티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19년 타오와 라베 연구에서는 철자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철자 처리와 관련된 로컬 네트워크 간 통합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마르코트 연구진은 음이 기반 중재 후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후방 서브 네트워크 통합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뇌가 휴식 상태에서도 더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언어 치료는 단순히 손상된 부위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 방구의 언어 및 인지 관련 영역들, 특히 인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 간의 네트워크 회복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언어 기능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좌반구에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는 뇌 영역들이 언어 회복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합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듯이 양쪽 뇌 반구 모두 회복에 관여하지만 실제로 회복의 중심이 되는 것은 좌측 언어 네트워크의 보존된 부위들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터클로프 연구팀의 메타 분석에서는 레프트 임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의 손상 여부에 따라 회복 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부위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전두연의 삼각부, 트라이앵귤라리스, 아나부, 오비탈리스, 피각부, 오퍼클라리스와 레프트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 라이트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 레프트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 라이트 임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 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 좌측 하전도해가 손상되었을 때는 라이트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라이트 임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 레프트 인슐라와 같은 우측 반구의 상동 영역들이 보상적으로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6년 심스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레프트 임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 레프트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 그리고 레프트 앵귤러 자이러스,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의 손상 정도가 클수록 보상 영역인 좌측, 우측 전두엽의 상부 부위, 즉 수프레어 프론탈 자이러스,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 그리고 안테리얼 싱귤레이트 콜텍스의 활성화가 더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마이 연구팀은 좌측 뇌 조직의 회색질과 백질의 무결성, 즉 구조적인 건강 상태가 언어 수행과 치료 성과를 예측하는 핵심 요소라고 제시했습니다. 좌분구 손상이 클수록 치료 반응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보닐라 연구진은 좌측 측도엽과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언어 치료의 성공률이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2017년 맥키넌 연구에서는 언어 치료 후 실제로 인피리얼 롱기튜디널 퍼시큘러스, 즉 좌측 백질 섬유 구조가 형태적으로 변화한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복을 위해 다른 뇌 영역이 보상적으로 작동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좌측 언어 네트워크의 보존 정도와 연결 구조가 치료 가능성과 장기 회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좌반구의 손상이 클수록 뇌가 어떻게 우측 반구와 일반 인지처리 영역, 즉 도메인 제너럴 영역을 활용해 보상하려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실어증 환자의 좌측 언어 영역이 크게 손상된 경우 언어를 담당하지 않던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
그리고 주의나 작업 기억 같은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영역들이 회복 과정에 동원된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터컬로크 연구팀의 메타 분석에서는 레프트 인피리어 프론탈 자이러스가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레프트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가 일관되게 활성화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위는 언어 핵심 영역은 아니지만 인지 통제와 보상적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좌측 중간 전도에는 원래 언어 처리의 핵심 부위는 아니지만 손상된 언어 네트워크를 인지 통제 기능을 통해 보완하는 보조 네트워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마이어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레프트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 레프트 인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 레프트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 간의 연결성을 분석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입력이 하전도해로 들어가는 연결 모델이 가장 적합한 반면 실어증 환자에서는 입력이 중간전도해로 들어가는 모델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뇌가 손상된 언어 경로를 대신해 인지 기능 관련 영역을 적극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후속 연구에서도 좌측 중간 전도회와 좌측 중간 측도회 간의 연결성 정도가 치료 반응성과 수행 정확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좌측 손상이 클수록 우측 전두엽과 측도엽의 영역들, 예를 들어 라이트 인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 라이트 미들 템퍼럴 자이러스, 라이트 인피리얼 템퍼럴 자이러스 이런 부위들이 회복 과정에 보상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우측과 좌측 사이의 교차 연결성도 증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좌측 하전도회에서 우측 하전도회로의 연결이 강화되고 또는 우측 하측도회가 좌측 하측도회 간의 교차 연결성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일반적인 언어 영역뿐 아니라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 안티리얼 싱글라리트 콜텍스 같이 도메인 제너럴 영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요약하자면 좌방구 손상이 클수록 뇌는 우측 방구와 일반 인지 처리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회복을 시도하며 이러한 보상적 활성화의 확장이 실어증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언어 회복과 뇌 네트워크의 형태, 즉 토폴로지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뇌 영역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 구조 자체가 회복 수준을 좌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프 이론을 활용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실어증 환자들의 뇌 네트워크를 노드, 뇌 영역과 엣지 영역 간 연결로 모델링해 연결 강도, 효율성, 모듈러리티와 같은 지표를 분석해왔습니다. 2018년 길모어 연구팀의 fMRI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언어 치료에 잘 반응한 환자들은 치료 전에 이미 건강한 사람들과 유사한 높은 네트워크 강도, 글로벌 에피션시, 로컬 에피션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은 전체적인 네트워크 연결성이 약했고 정보 흐름이 단절되거나 비효율적으로 구성된 토폴로지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더 강한 연결성과 효율성을 보였는데요. 레프트 안티리어 싱글라리트 콜텍스, 라이트 인피리얼 프론탈 자이러스,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 프리큐너스. 반면 좌측 측두엽 영역은 반응자와 비반응자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언어 회복이 단지 언어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도메인 제너럴 영역의 전반적인 네트워크 구성 능력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어 연구팀의 후속 연구는 아예 치료 시작 전에 기능적 네트워크 연결 패턴만으로도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강도, 효율성, 그리고 특정 전두엽 영역의 노드 강도가 치료 반응 여부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이는 회복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신경생물학적 지표, 바이오 마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치료 반응이 좋은 환자들은 언어 네트워크뿐 아니라 전체 뇌 네트워크가 더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상에 가까운 토폴로지가 실제 회복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언어 회복에 대한 4가지 핵심 주제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회복은 양측 방구에 걸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좌측 하전도해, 좌측 중간 측도해와 같은 좌방구의 전통적인 언어 영역뿐 아니라 우측 하전도해, 우측 중간 측도해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즉 회복은 양쪽 반구가 협력하는 네트워크 기반 과정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좌반구에 보존된 영역은 회복의 핵심 자원이다. 좌측 언어 네트워크가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을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좌측 하전도해, 좌측 중간 측도해, 좌측 변형상해와 같은 핵심 영역들의 기능적 및 구조적 보존 상태가 치료 가능성과 장기 회복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손상이 클수록 우방구와 일반 인지 영역이 보상적으로 활성화된다. 좌측 손상이 클수록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의 상동 영역, 그리고 도메인 제너럴 영역인 중간 전두엽, 전 대상의 폐질 등이 활성화되며 보상 전략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정상에 가까운 네트워크 구성일수록 회복이 잘 된다. 언어 회복은 단지 특정 부위의 활성화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뇌 네트워크 전체의 효율성과 통합성, 즉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는지가 치료 반응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전측 및 후측 대뇌피질 사이의 효율적인 연결, 높은 글로벌 이피션시, 강한 노드 강도를 가진 환자들이 치료 효과도 더 컸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언어 회복은 단순히 어느 한 부위가 살아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뇌 영역들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고 어떤 보상 경로를 활성화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또한 회복 과정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 기반 모델과 바이오마커 탐색이 앞으로의 연구와 임상 적용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이 논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주제를 통해 실어증 언어 회복은 정적인 뇌 기능 회복이 아니라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동적 재구성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이 논문은 단순한 현상 정리를 넘어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언어 회복 메커니즘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저자들은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환자마다 회복의 경로가 달라지는 이유를 3가지 요인, 즉 행동적 생 차이, 뇌 네트워크의 구조적, 기능적 토폴로지, 치료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의 회복 패턴이 왜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은 보다 나은 임상적 판단, 그리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좌측 언어 영역이 넓게 손상된 환자라면 우방구 보상 메커니즘이나 도메인 제너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인지 중심 치료 전략이 필요할 수 있고, 반면 좌측 언어 경로가 일부 남아있는 환자라면 기존 경로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언어 중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은 치료 이전의 뇌 연결 구조를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회복 가능성이나 치료 반응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신경학적 바이오마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예후 판단 및 중재 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뇌 네트워크 재구성의 시간적 과정, 급성기부터 만성기 각 단계에서의 변화 추적, 네트워크 기반 바이오마커 개발,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신경 연결성 지표 확립, 개인 맞춤형 치료 설계, 환자의 손상 위치, 보존 영역,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 요약하자면 이 논문은 실어증 언어 회복에 대해 단순한 부위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기반 접근법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임상적 측면 모두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앞으로 더 효과적이고 정밀한 언어 재활 전략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